전설은 때로 역사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말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화가 존 콜리어 잔 칼리어가 남긴 명작. 우리는 이 그림 앞에서 무엇을 봅니까? 아름다운 나체입니까? 아니면 숭고한 희생입니까? 혹은 훔쳐보고 싶은 은밀한 욕망입니까? 수백 년을 이어온 코번트리의 전설. 남편의 가혹한 세금 정책을 막기 위해 알몸으로 거리를 행진했다는 백작 부인의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낭만적인 희생담 뒤에는 11세기의 잔혹한 정치, 현실과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위선적인 욕망이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존 콜리어의 붓끝을 따라 붉은 말 위에 고독하게 앉아있던 한 여인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춰진 진실에 대한 추적입니다. (1898년) 런던 길드홀 아트 갤러리에서 존 콜리어의 그림이 공개되자 런던의 화단은 술렁거렸습니다. 비평가들은 당혹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사실적이다. 말에 털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여인의 피부가 너무나 생생해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관객들에게 이 그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화 속에 박제되어 있던 성스러운 나체가 콜리어의 붓끝에서 현실의 육체로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그림을 외설이라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인간 승리의 드라마라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림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침묵 속에서 가장 큰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의 그림 앞에 서 있습니다. 붉은 벨벳으로 치장된 백마, 그리고 그 위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앉아있는 여인. 그녀의 고개는 숙여져 있고 긴 머리카락은 수치심과 결기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존 콜리어가 세상에 내놓은 이 그림은 단순한 나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1세기의 전설을 빌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위선을 향해 던지는 소리 없는 폭탄이자 캔버스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게 만드는 심리적 도구였습니다. 이 그림 뒤에 숨겨진 붓질의 궤적을 쫓아가 보면 거기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057년 잉글랜드 중부 코번트리. 이곳은 신의 축복이 아닌 영주 레오프릭의 가혹한 세금으로 신음하던 땅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은 레오프릭을 검은 늑대라 칭할 만큼 탐욕스러운 권력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고디바 부인은 달랐습니다. 독실하고 자비로웠던 그녀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세금 감면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레오프릭은 아내의 간청에 지쳐 잔인한 내기를 제안합니다. 만약 당신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돈다면 내 기꺼이 세금을 낮추겠어. 그것은 불가능한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귀족 여성에게 나체란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가 포기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고디바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녀가 결심을 굳히자 코번트리의 모든 백성은 그녀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동안 그 누구도 밖을 내다보지 않기로.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리고 도시 전체가 눈을 감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백의 저항입니다. 자신의 가장 취약한 육체를 무기로 가장 견고한 권력의 벽을 허물어뜨린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설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존재합니다. 바로 피핑톰이라 불리는 재단사 톰의 존재입니다. 모두가 눈을 감았을 때 단 한 사람, 톰만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훔쳐보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그 즉시 눈이 멀어버리는 천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철학적 질문과 마주합니다.
고디바의 희생을 완성시킨 것은 백성들의 침묵이었을까요? 아니면 금기를 어긴 톰의 시선이었을까요? 존 콜리어는 바로 이 지점, 보여지는 자와 보는 자 사이의 긴장에 주목했습니다. 전설이 시작되고 난 800년 후, 그는 이 전설을 자신의 캔버스 위로 소환합니다. 작품 속 고디바는 이상적인 배율로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빛을 띤 긴 갈색 머리카락이 가슴을 덮고 있는데 마치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듯 그녀의 몸은 편안하고 어깨는 긴장이 풀어진 듯 하지만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운 듯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일부 예비 스케치에서는 그녀의 얼굴이 관람자 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녀가 몸에 착용한 유일한 장신구는 고삐를 접은 왼손에 끼고 있는 결혼 반지뿐입니다. 푸른 빛의 누드는 라파엘 전파 화가들의 작품뿐 아니라 다른 낭만주의 사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성적이고 관능미가 넘치는 감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색상이 주를 이루는 배경에는 앵글로색슨 봉건 도시구조의 주택들이 보입니다. 고디바와 그녀의 남편 레프릭 영주가 자금을 대어 건설한 베네딕토회 수도원의 문도 보입니다. 작품의 두 번째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부드러운 색상의 도시 전망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펼쳐졌는데 콜리어는 여기에 원근법과 깊이감, 공간감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는 멀리 있는 건물의 윤곽이 흐릿해지도록 일종의 대기 원근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고디바를 몰래 엿보다가 실명한 재단사인 피핑톰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모순의 제국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엄격한 도덕과 금욕을 강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억눌린 에로티시즘과 관음증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다리조차 외설적이라며 덮개를 씌웠던 이 시대에 존 콜리어는 라파엘 전파 영향 아래 독자적인 리얼리즘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존 콜리어는 단순한 낭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찰스 다윈의 사돈이자 헉슬리의 사위였죠. 과학적 가문의 배경 탓인지 그는 신화나 전설을 그릴 때도 병적인 수준의 고증과 사실성을 추구했습니다. 그에게 고디바 전설은 낭만적인 동화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해부도였습니다. 콜리어 이전에 랜드시어나 왓츠 같은 화가들도 고디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디바는 성녀처럼 하늘을 우러르거나 기절할 듯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콜리어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고디바가 살아있는 인간이기를 원했습니다. 수치심에 떨면서도 말꽃비를 단단히 쥐고 있는 현실적인 여성 말입니다. 그는 왜 하필 1898년에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세기 말의 불안, 여성 참정권 운동의 태동, 그리고 예술에서의 검열 논란. 콜리어는 고디바라는 혁사적 방패를 내세워 당대 사회가 가장 불편해하는 여성의 주체적 육체를 전면에 내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11세기의 저항을 19세기의 화법으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창조의 현장인 그의 화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그림의 제작 과정은 치밀한 계산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색채의 대비입니다. 콜리어는 말의 장식, 캐퍼리슨을 강렬한 붉은색 벨벳으로 칠했습니다. 이 붉은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디바의 창별하리 많지 화려한 피부와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순백이 도덕적 무결성을 상징한다면 붉은색은 그녀를 둘러싼 권력의 폭력성과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콜리어는 이 두 색의 충돌을 통해 화면 내에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또한 말의 묘사를 보십시오. 그는 실제 말을 화실에 들일 수 없어 박제된 말과 수많은 해부학 서적을 참고했습니다. 말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콧김을 내뿜는 듯한 생동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디바의 정적인 자세와 대비됩니다. 말은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고디바의 시간은 멈춰 있는 듯합니다. 나는 그녀가 영웅처럼 보이길 원치 않았다. 영웅은 너무 멀리 있다.
나는 관객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느끼길 원했다. 머리카락 한 올이 어깨를 스칠 때의 그 소름 끼치는 감각을. 그래서 나는 붓질을 최대한 숨겼다. 그림이 아니라 실제 장면을 유리창 너머로 보는 것처럼. 콜리어는 고디바의 표정을 그리는데 몇 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래를 향하고 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습니다. 이것은 체념일까요? 아니면 결의일까요? 콜리어는 이 모호함을 통해 관객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녀의 벗은 몸은 에로틱하기보다 처연합니다. 그러나 그 처연함 속에 묘하게도 숭고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콜리어의 미학적 재능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피핑톰입니다. 다른 화가들은 종종 창문 틈으로 훔쳐보는 톰을 배경에 그려넣었습니다. 악인을 명시함으로써 관객을 도덕적 우위에 서게 만든 장치였습니다. 저 나쁜 놈이 훔쳐보는군, 나는 아니야 라고 안도하게 만드는 장치였죠. 그러나 콜리어의 그림에는 톰이 없습니다. 오직 텅 빈 거리와 고디바뿐입니다. 그렇다면 톰은 어디 있을까요? 콜리어의 구도를 분석해 봅시다. 고디바는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측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누구의 것입니까? 거리의 바닥에 깔린 돌의 각도, 말의 높이를 고려할 때 이 시선은 1층 창문 혹은 길가에 숨어 있는 누군가의 눈높이와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콜리어는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를 피핑톰의 위치에 세워두었습니다. 갤러리에 들어서 이 그림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11세기를 엿보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녀의 나신을 감상하며 예술적 아름다움을 논하지만 시면에 난 금지된 것을 훔쳐본다는 원초적인 죄책감과 쾌락이 공존합니다. 콜리어는 관객을 공패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이 여인의 고통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녀의 나체를 즐기고 있는가? 톰을 제거함으로써 톰은 그림 밖의 모든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콜리어의 미학적 추적입니다. 그는 11세기의 전설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관찰자인 우리 내면의 위선을 재현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많은 관객들은 그림 앞에서 묘한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마치 코번트리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성격은 달랐습니다. 코번트리의 침묵은 존경이었다면 갤러리의 침묵은 들키고 싶지 않은 욕망과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가 뒤섞인 혼란이었습니다. 그는 11세기의 드라마를 이용해 19세기 관객들의 이중적인 도덕관념을 캔버스 위에 붉고 그리고 하얗게 드러낸 셈입니다. 그림이 완성된 지 10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이 그림은 코번트리 박물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여성의 주체성, 조세 저항, 그리고 예술의 자유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초콜릿 브랜드의 로고가 되기도 하고 페미니즘 운동의 상징으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지금껏 확인한 진실은 이 그림이 가진 힘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존 콜리어는 레이디 고디바의 전설을 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캔버스라는 무대 위에 영원히 반복되는 연극을 올렸습니다. 그림을 보는 누군가 존재하는 한 고디바는 영원히 코번트리의 차가운 새벽길을 홀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그녀를 훔쳐보는 피핑톰의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기록되고 예술은 그 기록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존 콜리어, 그가 남긴 것은 그림이 아니라 보는 자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